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 또한 의료 AI 관련주 루닛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이 루닛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이렇게 큰 실적 없이, 밑받침되는 실적 없이 바닥에서부터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의도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떠나게 되면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최근 이 루닛에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어깨선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뜻은 이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력들, 또 다른 세력들로 손바뀜이 이루어졌거나 지금까지보다 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재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는 뜻은 루닛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 이 코스닥 150, 자, 코스닥 150 편입이라든지 이 볼파라헬스 인수라든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죠. 상장한 지 1년 만에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2천억이라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 글로벌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조금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결과 주가는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 됐죠.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받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으로 편입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볼파라헬스 인수라는 게 루닛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이 볼파라헬스 같은 경우는 루닛과 같은 이 호주, 자,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의료 AI 기업이고, 이 매출의 97%, 자, 매출의 97%가 호주가 아닌 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미국 시장에서 이 42%, 자, 42%의 높은 점유율을 가진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이 루닛에서 인수하기로 한 거죠. 인수의 목적은 당연히 이 미국 시장의 진출로 보이고요. 이번 인수에는 1억 9,300만 달러, 자, 하나로 2,525억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100%, 자, 100%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인수를 끝낸 게 아니라 절차를 진행 중인 거예요. 뭐 중간에 불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볼파레스 양수 예정일자 같은 경우는 2024년 이 4월 30일로 나와 있는데, 이 2,525억의 대금 같은 경우는 양수 예정일에 전액 지급할 거라고 하죠. 뭐 당연히 이번에 유상증자로 마련한 2천억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루닛에서는 이 유상증자로 마련한 2천억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대금을 마련할 거라고 했어요. 이 2,525억의 자금 조달 방법 같은 경우는 인수금융 및 출자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든지 뭐 아니면 유상증자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힘을 빌리겠죠. 뭐 아직까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자,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번 인수가 호재인 만큼 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3자 배정, 자, 3자 배정 투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 볼파라헬스 인수권이 성공적으로 맞춰진다면 무조건적인 큰 호재라는 겁니다. 자, 이 볼파라헬스에서는 이미 이 영상 데이터, 자, 영상 데이터를 1억 장 이상 가지고 있고, 자, 매년 추가적으로 2천만 장 이상의 데이터가 쌓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상 촬영 한 번에, 자, 영상 촬영 한 번에 이 3,000원에서 4,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감안해 계산하더라도 당장에만 이 3,000억에서 4,000억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매년 쌓이는 데이터의 양까지 계산한다면 훨씬 더 큰 금액적인 이익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수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 볼파라 100% 인수를 위해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이 호주, 자, 호주 주식시장에서 이 볼파라헬스를 이 상장 폐지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볼파라헬스 주주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아무 보상 없이 동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지분을 100% 인수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을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이 루닛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반년 이상은 투자할 생각으로
단기 투자보다는 이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 루닛이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바닥과 대비해서는 이 높은 구간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조건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롭게 나오는 이 뉴스나 이 공시마다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뭐 더 담아야 하는 뉴스인지 비중을 덜어내야 하는 공시인지 어떤 상황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루닛뿐만 아니라 이 볼파라이스에 관련된 뉴스나 공시까지 전부 다 찾아봐야겠죠. 하지만 본업으로 바쁘신 분들은 언제 일일이 뉴스 찾아가고 공시를 찾아가면서 매매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움드리려고 이 소통방, 이 소통방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이 소통방 안에서는 루닛에 대한 뉴스, 공시 올라올 때마다 분석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타점 또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링크 한 번씩만 편하게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당연히 소통방 입장 같은 경우는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고 루닛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수익 볼 수 있는 이 당일 추천 종목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닛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보여줬던 이 실적, 좋지 못한 실적에 비해서 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고 미래에는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장에는 실적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하더라도 루닛의 현실적인 위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실적 관련 뉴스가 나올 때 더 사든지 팔든지 판단을 할 테니까요. 바로 표 한번 보시면 이 전세계 동종업계 이 루닛과 경쟁 기업들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대략적인 위치를 보면 이 루닛이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중간 순위쯤에 위치해 있죠. 1등, 2등도 아니고 중간 정도면 적정 주가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루닛은 국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여기 작성되어 있는 표는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 2조 원도 아닌 1조 원일 때 작성됐던 표예요. 이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이 PS를 한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10배, 10배 미만의 PS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국내 기업인 루닛과 이 뷰노만 엄청나게 높은 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매출 대비 주가만 보더라도 글로벌 평균치가 10배 미만인 부근인 거에 비해 루닛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140배, 23년도에 85배, 무려 이 8배에서 10배 이상의 고평가라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기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 이 영업 손실, 영업 손실률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또 매출액 같은 경우는 뷰노 다음으로 제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중간에 위치해 있다. 이건 진짜 루닛이 다른 기업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이해가 가지 않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글씨도 작고 무슨 말 하는지 당연히 헷갈리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세계 동종업계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에 대비해보면 이 루닛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루닛의 상승은 이 실적이나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온 건전한 상승이 아니라 이 누군가의 매집을 통해서 나온 억지 상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인수에 나섰던 이 볼파라 헬스 또한 가진 기술력이나 이 점유율에 비해서 지속적인 영업이익,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죠.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루닛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라 이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끌어올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 떠나게 되면 주가의 하락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루닛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세력들이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고 그 목적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저희 또한 루닛에 투자를 하면서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는 건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일단 확실한 건 이 루닛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지만 그걸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실적, 자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롭게 나오는 뉴스나 공시에 따라서 더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영상을 마치기 전에 힌트 하나 드리자면 7만원에서 8만원, 즉 현재 가격대만 잘 유지해 주더라도 이 볼파라이스 인수에 사용되지 않았던 2천억, 자 2천억 유상증자의 이 사용처라든지 이 볼파라이스 관련 이 3자 배정 증자 뉴스, 이런 공시나 뉴스 등을 통해서 주가는 한 번 더 상승에 도전을 할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남아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모아가야 할 때라는 거죠. 당연히 혼자서는 이런 정보들을 판단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 자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루닛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이 타점 또한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셔서 이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에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듯이 주워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